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치비만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게도 완치 시리즈 첫 번째인 이 완전 배출에 이어서 완치비만 역시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다이어트 책 서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완전 배출과 완치 비만을 합쳐서 완전 비만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는데, 완전 비만이 되시면 안 되긴 하죠. 완치라는 말이 현대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암과 치매, 그리고 당뇨, 각종 만성 질환들이 완치가 안 된다라는 게 더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부터 많은 의사와 약사, 건강 전문가들이 우리가 아픈 이유는 이 비만 때문이야, 살이 많이 쪄서 그래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비만 역시 완전히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완치 비만, 즉 비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완치 비만하는 방법을 앞선 채소과일식 책부터 완전 배출, 그리고 완치 비만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 책을 안 읽으셔도, 즉 아무런 돈이 안 들어도 비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완치 비만 책 표지가 상당히 좀 강렬해요. 그래서 저도 이 스모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기본적으로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이게 하나의 일본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마치 이걸 혐오하거나 폄훼할 수, 당연히 저는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스모 선수들이요,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이 체급이 없어요. 우리나라 씨름은 태백, 금강, 백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라, 각 체급별로 그게 당연히 공정한 거잖아요, 게임이. 그런데 스모는 체급별로 이렇게 나눠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이 원 밖으로 나가게 하면 이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즉 체급이 깡패가 돼버렸어요. 이 스모 선수들이 살을 찌우게 하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그 훈련 방법처럼 내려져 오는 게 있는데, 바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먹느냐? 먹지 않습니다. 스모 선수들이 한 5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뭔가를 먹고 움직이면 몸이 무겁고, 그리고 훈련에 그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걸 운동 선수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공복의 운동을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끼를 먹습니다. 즉 아점을 먹는 건데, 대표적인 일본 전골 요리가 있어요. 창고나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생선, 어묵, 그리고 채소 이런 걸 넣어서 푹 삶아서 먹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같이 먹냐? 흰 쌀밥 엄청나게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통술인 사케, 술까지 먹고요. 그리고 바로 뭘 하느냐? 누워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한 2-3시간 정도 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미팅이라든지 외부적인, 즉 몸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일과를 마치고 다시 또 저녁을 그렇게 먹고 또 바로 잡니다. 그렇게 살을 계속 찌우는 거예요. 일본이 장수국가죠. 남성, 여성 모두 다. 그래서 남성은 평균 81세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일본의 저명한 연구 논문을 보니 스모 선수 중에 150kg 이상 나가는 선수들은 평균 수명이 50세에 그친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종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 즉 심장마비죠. 아니면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졸중, 이러한 것들로 빨리 사망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스모 선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지난 영상들보다 제 얼굴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요. 바로 제가 한 1, 2kg, 많게는 2, 3kg 정도 살이 쪘거든요. 그 이유는 유치원 들어간 아들, 4살 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집에서 같이 육아를 하다가 처음 유치원 보내니까 이제 육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등원 하원을 아빠가 없으면 안 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데리고 잤거든요, 밤새. 그러니까 아빠하고 애착관계가 심해지니까 이게 아빠가 같이 등원 하원을 해야 이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모든 이제 일정을 맞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특히 맞벌이 하신 분들 정말 그 부분이 제일 힘드실 건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낮잠이 없어지고 저녁 먹고 7시 정도면 이제 취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원래는 보통 6시에서 7시에 모든 식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들을 같이 재우고 누우니까 저 역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채소 과일 뭘 먹든 간에 누워서 바로 자버리지 않다가 아들 재우다가 스르르 잠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1, 2kg 살이 찌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명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준 이제 특명이 있어요. 기내식을 주겠다. 잠들어도 깨워서 주겠다. 왜 비행기 여행이 여러분 여행에 정말 좋긴 하지만 갔다 오고 나면 대상포진 걸렸다 아니면은 피부 발진 났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비행기에서 사육당해서 그러거든요. 잠들고 먹고 깨우고 먹을 거 주고 14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안 움직이고 그럼 몸이 붓는 거죠. 그걸 왕복 이틀을 꼬박하면요 멀쩡하던 몸도 시차 적응하기 힘든데 그런 기내식을 이렇게 정말 그것도 인스턴트거든요. 먹고 나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다시 잠들기 전에 안 먹어야지 해서 잠들어도 저희 아내가 깨워서 먹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8시에서 9시에 안 먹던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러면 소화되는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왜? 또 저희 아내가 아들이 미운 4살이라는 얘기가 제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안 먹어야. 주면은 안 먹어. 그러니까 밥은 특히 또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특히나 우리 아들은 가공식품을 안 먹였는데도 유치원 가서 이런 인공감미료나 처음 간이 센 것들을 먹으니까 집에서 주는 자연 식물식은 안 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내는 저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 특히나 하루 한 끼 주니까 밥이라도 아들이 안 먹은 대신 제가 먹어야 돼요. 그게 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때도 채소 과일식 해야 되는데 자연식물식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밥 안 먹어? 그럼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엔 다 술 먹거든요. 밤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하다가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 그게 결국엔 비만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게 순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스모 선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처럼 제가 완전 배출해서 강조드린 이 3대 주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맞춰야 된다. 우리가 먹을 시간은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원래 최적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 스모 선수들은 그 시간대 이상은 안 먹잖아요. 근데 먹고 바로 자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바로 잔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먹고 바로 자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이 3대 주기에서 이것도 복잡하다. 그럼 나는 일단 내가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럼 먹고 바로 자는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제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참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살이 금방 찌더라. 그래서 원인을 먼저 먹는 데서부터 내 식생활 습관에서부터 찾으셔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완치 비만 표지에 이 스모 선수 사진을 넣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인류가 참 정말 대단하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 진화론적으로 보든 종교적으로 보든 이렇게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일단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매일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지구상 뭐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갑작스럽게 그런 중동 정쟁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당장에 우리 북한만 해도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는 지금 연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하면 조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튜브 먹방에 막 열광하죠. 불과 이 70년 사이에 이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 70년 사이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일명 다이어트, 체중, 살 빼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이 세어봤더니 무려 26,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홈쇼핑에서는 뭐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뭐 어디에서 수입해온, 어디에서 온 맥주 효모, 이러한 유산균들, 뭐 살 빼준 유산균, 새로운 건 없어요. 다만 계속 유행을 타면서 마케팅에 의해서 되는 것 뿐인데, 이 70년간 나온 이 26,000가지가 넘는 방법들 중에 성공한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고 저도 계속 방법을 찾았던 거고, 저는 이제는 이게 돈을 누군가 쓰기에 마케팅에 의해서는 절대 이 다이어트는 완치가 될 수가 없다. 즉 개념을 바꿔야지, 인식 전환을 바꿔야지. 그러면 방법이 아니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방법은 알려드릴 수는 있죠. 이런 레몬수를 좀 아침에 시작할 때 드셔라.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이 아닌, 죽은 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 놓아 울부짖은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제 앞에서 수십 년간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특히 의사분들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뭐 심지어 다이어트 비만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위절제술을 한다든지 뭐 셀룰라이트 이런 비만 지방 흡입술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서야 다 깨달은 거죠. 수술은 답이 아니구나. 약물은 답이 아니구나. 왜? 당장에는 한두 달 사이에 10kg, 20kg가 빠졌지만 5년 이후에는 더 쪄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로서도 자괴감이 들죠. 10년에 걸쳐서 처음에 왔던 20대의 청년이 그 요요를 반복해서 10년 뒤에는 정말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부작용을 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모든 의사들이 가져야 될 윤리의식이거든요. 상업을 떠나서 먼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의료인이 가져야 될 거고, 그런 성과자들의 얘기를 저는 쉽게 전달해 드린 것 뿐입니다. 왜? 20, 30년 동안에 모든 병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완치가 안 된다. 이거는 시한부 말기암이다. 아니면 몇 개월 사이에 죽는다. 그런데 온몸을 다 비우고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완전 배출하고 그리고 해독을 하고, 근데 그 방법은 뭐다?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몸에 안 좋은 것부터 안 먹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잖아요. 왜? 계속 건강 프로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갈색 지방을 없앤다, 이게 무슨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없애준다, 이런 용어들 가지고 막 어려운 용어들로 막 현혹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마치 우리 몸에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상품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은.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 누군가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자식이 용돈으로 주셨든 그러한 돈들을 내 몸을 망치는 데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보들을 주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미 채소과일식이 몸에 좋다라는 걸 부인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논리들을 펼쳐가지고 과일의 당이 사람을 공격해서 당뇨를 갖고 온다. 한 번씩 계속 잊을만 하면 흔들어 주거든요. 이런 불안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때 드디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다. 거기서 완치 비반의 첫 번째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쫓기고. 왜 쫓겨요? 비교하거든요.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누구는 저거 사 먹었대. 누구 애는 어디 학원 보냈대. 누구는 어디 이렇게 해서 유학 갔대.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외모로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외모로. 살이요, 막 쪄도요, 건강하게 지내신 분 반드시 있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라니까요. 그게 신이 조물주가 자연이 준 힘이에요. 왜 그분들 중에는 정말 즐겁게 사신 분들도 있으나 스모 선수들처럼 그분들은 단명하고 뭐 길게 살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목표한 바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 아픈 게 당연한 거거든요. 술, 담배 하고 뭐 튀긴 거 먹고, 치킨 매일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아프기를 원하면서부터 약물을 먹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으면서부터 더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다 좀 비워라. 내려놔야 된다. 이게 선문답 같지만 정작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마음 비우기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알아차리는 그 인식의 전환. 그래서 제가 완치 비만에는 이러한 인식 전환이 좀 되는 통찰력적인 측면에서 책을,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방법론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방법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압축해가지고 완치 비만 9장에 방법도 딱딱딱 넣어놨으니까요. 제가 특별히 더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요약본들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좀 눈으로 글로써 좀 보는 그러한 수고로움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과학은 여러 수많은 가설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검증해 나가는 거거든요. 21세기 정말 뭐 우주선이 화성도 가고 뭐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도 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현대 과학이 100%다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암도 처음에는 이게 다 유전에 의한 걸 거야. 사람이 태어난 거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안 알려져요. 단 10%에 불과합니다. 그럼 비만도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술을 해야지만이 생명을 연장하고 아니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거는 10% 미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일반화해서 마치 여러분이 살이 찌는 이유는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셔야 돼요. 이렇게 논리가 또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찐 이유는 단순해요.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드셔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육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렵게 육식인 이유 아니면 우리가 채식인 이유 따질 이유도 없고요. 지구 환경, 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루에 고기를 한 번만으로 줄이고 아니면 하루 동안 고기를 안 먹기만 해도요. 탄소 배출량이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리나라는 그 통계치가 아직 없으니까요. 영국이 모든 인구가 국민이 하루 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차 500만 대에서 나오는 탄소가스 배출량이 안 나오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노벨 생리의학상이라든지 모든 수상자들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줄여야 한다. 인간에게는 지금 너무 과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팔기 위해서 가공육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고 뭐 치킨 그리고 삼겹살, 안심, 등심, 돈가스 고기로 소비되는 양들을 위해서 지구도 파괴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탄소가스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고기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더 되느냐? 더 빨리 살을 찌우게 해야 되고 안 아프게 해야 되고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히고 사육 환경을 해서 근데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소나 돼지도요, 인간처럼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이면 살이 빨리 찝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시멘트 아니면 톡가루 이런 것들을 섞여서 사료에다가 먹여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되게 끔찍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맛있다고 먹는 치킨도요, 계란을 일단 놔야 되잖아요. 그럼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암컷은 살려두고요, 이 트레일러에서 수컷 병아리들은 이 따로 그냥 놔두면요, 그대로 분쇄기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런 거 알면 되게 누군가 정말 더 큰 우리한테 뭐 왜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지 근육이 생기고 뭐 단백질 흡수를 위해서, 그 논리는 철저하게 축산업 낙농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한 기업들이 1940년대 전쟁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부터 만들어낸, 이 100년에 가까운 동안 만들어낸 논리로 결국 우리 몸이 혹사당하고 있다. 그래서 안 먹어야 될 음식 대표적인 거 뭐 동물성 식품, 닭고기, 소고기, 어류. 참 어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버려놓은 짓이 다 결국에는 바다에서부터 생태계가 파괴돼서 결국엔 지구 위기가, 그래서 뭐 엘니뇨 이런 이상기후 매번 나오잖아요. 이런 이상기후를 항상 바다의 탓으로 돌리는데 자정작용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그러면 결국엔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채소간식, 살아있는 음식, 산 음식 그렇게만 먹어도 되는데 이미 우리 입맛을 길들여 버려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계속 돈을 쓰게 중독을 시켰다. 근데 이것만 알아도 몸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때 되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백신도 그 이유로 듭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논란이 있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선택에 맞춰야 되고 개인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강연상에서는 이 정도로 한 원인이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유전적인 거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은 이미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만성질환으로 계속 몸이 아프신 분들은 먹는 것만 바꿔도 70%는 회복을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잡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과일식 책에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 책도 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면 소아암이 우리나라 아이들 10세 미만의 사망 원인 1위인데, 이 사실 자체가 소아암을 겪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유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제암연구소든 WHO 세계보건기구든 술, 담배와 똑같이 바람, 즉 암을 갖고 온다라고 가공육, 즉 햄, 소세지, 비엔나 이런 거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 단백질 변성도 문제가 되지만 치명적인 거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지살 나트륨에 이어서 이제는 아스판탄, 뭐 아세스판 칼륨, 애들 과자랑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막걸리부터 해서 모든 것에 들어가 버립니다. 설탕이 당뇨를 갖고 온다, 이걸 부인할 전문가는 없어요. 그런데 사카린부터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인공감미료, 화학첨가제, 방부제, 발색제, 유화제 뭐 너무 많죠. 착색제부터 해가지고 가공육이 치명적인 게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내려져 왔던 김치류도 지금 이러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먹으면서 암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은 10년, 20년, 30년 이게 쌓이면서 40대, 50대 때, 왜? 우리나라는 조기검진, 건강검진 너무 잘 받으니까. 원인을 뭐
분명하게 나온 것도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은요 백신 소송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물어주게끔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돼 있거든요. 코로나 백신만 해도 그 부작용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10분 이해해요.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내가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먹는 것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화학적인 첨가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소화 배출이 안 돼서 계속 그게 만성염증을 갖고 오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살이 찌고, 다시 또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뭐 보조제, 이러한 것들도 역시 모든 화학 첨가제 덩어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들어온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는 무려 75% 이상이 이 아스팜탐,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고 훨씬 더 싼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물질을 쓰고 있다고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단순히 배추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피클이나 김치류가 이러한 인공 첨가물 때문에 발암물질 의심군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배달 음식 맛있죠. 외식하면 맛있죠. 왜? 이런 다 화학 첨가물이 폭탄이 투하가 돼 있으니까. 레시피는 그거가 레시피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니면 기업 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맛을 내야 되는데 가짜 맛에 우리가 속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가짜 맛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가짜 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제가 심각할 정도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개념부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로 칼로리, 당류 제로. 요새 뭐 당류 제로 해서 뭐 술 깨는 약까지 마케팅을 이걸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제로 마케팅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수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도구로 인식을 한 순간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설마 기업이 아니면 나라에서 사람이 못 먹는 걸 만들겠어? 그걸 놔두겠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안 죽잖아요. 그걸 먹고 바로 욱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가공식품을 잡아내는 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들은 식약처들이 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제품은 다 제품 회수됐습니다. 사신 분들은 빨리 반품하세요. 아니, 드시지 마세요.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일정 선을 아래로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다 쌓이잖아요. 그 제품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닌데 다 인공 감미료, 첨가물 들어간 화학 첨가물 먹는 게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간하고 콩팥이 부하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거기다 또 뭘 먹어요? 두통이 오니까, 피곤하니까 커피를 먹잖아요.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한 잔 이상이 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하는 소비 1위가 돼버렸어요. 그 매출량으로 따지면 미국, 중국 다음이지만 1인당 하루 한 잔 이상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을 앞질렀어요. 그 커피 역시 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카페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간,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뱃살, 허벅지, 팔뚝 이런 데로 지방으로 보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것들에 막 여기에 함몰되실 필요 없어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 이런 근력 운동 뭐부터 빼야 되냐, 이렇게 죽은 음식부터 안 먹으면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 그렇게 안 빠지던, 꿈쩍도 안 하던 뱃살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시간이 필요하죠.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필요합니다. 그거를 단기간에 뭔가 또 화학적인 걸로 넣어가지고 1, 2kg 아니면 5kg 빠지니까 효과 봤다. 3개월 후에는 다시 10kg 쪄요. 그게 요요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계속 찐 이유는 이런 화학 첨가물이 심장으로, 뇌로 안 가게 하고
간하고 콩팥이 이미 부하가 걸려서 신호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가지셔야지 내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쪘다. 응? 빵을 많이 먹어서 살쪘다. 설탕을 많이 먹어서 살쪘다. 무설탕 아무리 먹어도요. 살찝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제발 당류 제로, 칼로리 제로 그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여러 가지 SNS들이 발달하면서 이 가짜 음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채소과일식 책부터 완치 시리즈 책을 내고 강연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제품을 가짜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게 심심찮게 보여요.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데들도 그 얘기를 싫어요. 그게 바로 가짜 치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하신 여성분들이 치즈로서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이러한 가짜 치즈라고 말을 지금 모조 치즈라고 하는데요. 치즈는 우유에서 시작을 하죠. 우유도 너무나 가공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원래 원초적인 건 우유는 다 큰 성인이 먹는 게 아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다 둘째 치고 그렇다 쳐요. 뭐 지금 뭐 유기농 우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A1, A2 단백질 접근을 해서 카제인을 제하고 뭐 A2 우유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유제품 회사가, 우유 회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유제품 우유가 단백질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유청을 갖다가 분리하고 뭐 유청 단백질하고, 그러니까 분리했으니까 괜찮다라는 안심을 또 주는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래 비싼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쳐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가짜로 만든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즉 식용유로 만든 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음식 대신에 그럼 뭘 먹으면 살겠어요? 당연합니다. 지구가 오랫동안 인간에게 주었던 것, 채소 과일. 얼마나 접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죽은 음식, 가짜 음식을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바탕을 살아있는 음식. 첫 번째는 가공이 최소화된 거. 열이 안 들어간 거. 왜? 열이 들어가면 효소라는 물질이 파괴되기 시작해서 54도가 넘으면 거의 사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게 영양제들이 효과가 있겠어요? 유산균이 효과가 있겠어요? 왜? 대량으로 유통하려면 살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균이 이상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사는 음식과 죽은 음식, 그래서 사는 음식은 유일하게 채소 과일밖에 없구나.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거고 신이 만들어준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채소 과일 몸에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12시에서 8시,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이거를 섭씨 동화 배출 주기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이것도 복잡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포도당으로 가장 먼저 쉽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포도당에 당해서 해서 당뇨로 공포불안 마케팅을 해서 과일을 못 먹게까지 하고 있는데, 소화를 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든다.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포유류는 다 그렇다. 동물은 다 그렇다. 식물이 아닌 동물. 이 식물은 무기질 미네랄을 인간이나 이런 포유류에게 유기질 미네랄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뭐 우리 인간은 대신에 채소 과일을 먹고 그 씨앗을 지구상에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원래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생태계의 흐름을 교란을 시켜버린 거죠.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소 과일은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어떤 걸 먹어도 3시간 안에 다 소화가 됩니다. 입에서부터 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데 고기는요 12시간에서 24시간, 뭐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채식이라는 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졌어요. 육식동물과의 장 구조가 다릅니다. 장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소화시킨 에너지는 가장 적게 들고
흡수하고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소식하면은 장수한다. 이게 현대과학에서도 밝혀진 겁니다. 인간이 나이 들수록 소식을 하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입맛이 없다고 더 먹잖아요. 더 간을 세게. 간장, 고추장, 이런 우리 전통 장까지도 인공화학 첨가물이 다 드러나서 거기에 중독이 되니까 맛있어요. 그럼 먹으면 족족 이제 더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는 거다. 그래서 육류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생제, 화학 첨가물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쓴 만큼 흡수하는 에너지는 턱없이 작다. 먹으면 족족 우리는 다 배출을 해야 돼요.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그런데 동물성 식품으로 얻은 단백질은 배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오고 콩팥이 상하고 이걸 또 근데 채소 과일에서 오는 칼륨 때문에 콩팥이 상한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해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소화 에너지만 분배를 잘 해도 우리 몸이 회복된다. 그래서 단식이 효과가 있는 거고 간헐적 단식만 하셔도 몸이 살아난다. 이게 다 확인이 됐다. 그런데 당연한 거다. 자연의 섭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돈가스 먹습니다. 네, 치킨도 먹어요. 근데 치킨, 돈가스,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돌아가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라면도 1년에 한두 번 먹어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뭔가는 제가 오랫동안 20대 때, 30대 때 정말 최애했던 음식들을 맛을 볼 수 있다고요. 초콜릿도 가끔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안 먹다 먹으면 반드시 발진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촬영을 앞두고는 안 먹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긴 걸 먹으니까 이 턱 밑에 이런 뾰루지가 막 나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주는 피부가 갖고 있는 힘인데 이걸 또 피부과 쪼르르 가가지고 레이저 치료받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비건이 되라, 채식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육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지도 않아요. 다만 극과 극으로 가는 건 그거죠. 여러분이 돈을 쓰실 거면 유기농에다가 차라리 쓰셔라. 계속 매일 365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다가 쓰는 돈을 먼저 유기농에 써보고 귀한 고기를 먹을 때 무항생제, 아니 고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축산회사에서 먼저 이 고기는 방목을 해놓고 목초를 먹이고 무항생제를 먹이고 주사를 안 맞히고 돼지 값이 2배예요. 한우 투풀보다 더 비싸요. 그런 애들은 되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청정상 오는 고기가 되려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거기는 이미 인프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갖춰져서 특별히 더 돈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럼 그런데 돈을 쓰셔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삼시세끼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매일 튀긴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한 달에 내가 10번을 먹었는지 20번을 먹었는지 그 체크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으로 먼저 줄여보세요. 왜냐면 매일 드신 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이틀에 한 번만 이게 줄이는 게 어려울 거예요, 반드시. 근데 왜 이틀에 한 번으로 얘기하면 퐁당퐁당 하면은 이게 기억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로 잡고 이걸 갖다가 딱 절반 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4일만 내가 가공식품 먹자, 튀긴 거 먹자, 나머지는 3일 안 먹자, 이렇게 해보세요. 점점점 늘려나가면요,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7대3의 법칙으로만 해도 한 달에 18번을 드실 수가 있어요. 18번. 20번도 드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걸 자각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계속 내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요요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먹었을 때 부작용 없이 살이 빠진 게 유지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계속 나오죠, 신제품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을 때 다이어트는 더 이상 방법이 아닌 평생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였을 때 요요가 안 온다. 그거는 단순하다. 횟수 비율만 조정해라. 완벽하게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사찰에 들어가서도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뭐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배달 어플 다 없애버리고 속세와 떨어져서 살지 않아도 자연에 가서 살아도 사갖고 들어간 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걸 마트에서 사갖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먹었을 때 뭘 먹는 그 비율만 좀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었어. 그럼 내일은 안 먹는 거죠. 커피를 내가 지금 계속 먹어야 돼. 그럼 오늘은 카라멜 마키아토 먹었으면 내일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메리카노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은 디카페인 드시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목청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통계상으로 뭐 10잔 중에 한 잔은 디카페인을 구매를 시작해버렸어요. 이것도 마케팅의 승리죠. 왜? 하도 커피는 카페인이 문제다 생각하니까 디카페인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소위 말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게끔 만든 거죠. 돈 더 주고 먹어요, 디카페인은. 왜 더 그게 몸에 좋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으니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디카페인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몸엔 더 안 좋다. 왜? 그거를 없애려고 또 다른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고 자연을 가공시키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몸은 그거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게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 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암, 치매, 결국에는 자연사 존엄사는커녕 병원에서 정말 진통제 없이는 아니면 의식 없이는 의식 없는 환자를 엑스레이를 찍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비타민 D 검사를 해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안 갈 자신이 있으면 마음껏 먹고 그냥 즐기시라니까요. 근데 먹으면서 아픈 건 걱정하고 아프긴 싫어서 또 진통제 먹고 소염제 먹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완치 비만을 못하고 있는 거지. 저 역시 어디가 완벽하지 않아요. 좀 무리를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제철 건강에서 무리를 해서 항상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댓글에다가 고기 안 먹어서 저렇게 아픈 거 아니냐. 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좀 챙겨 먹어라. 비타민C 좀 보내주고 싶다. 뭐 이런 댓글을 막 달아.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거든요. 회복해요. 그 순간만 내가 무리했으니까 내가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었으니까 몸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몸은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믿는다는 거는 인생 자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허덕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쾌락을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인공감미료로, 화학 첨가제로.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먹으면 순간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아있음이 뭔가 행복해지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가짜기에 중독되고 계속 끌려다니고 아프고. 그래서 현재 내가 삶 자체가 먹는 거에 치중이 돼 있게끔 거기서 행복을 찾게끔 만들어버렸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다른 거 찾고 이것저것 찾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전쟁통에서 텐트 치고 있어서 애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건강기능식품 찾고 영양제 찾고 있을 거예요. 누가 고기를 찾아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인생 강의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허해서 여러분이 많이 먹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채식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내 몸이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정말 번아웃이 오든 아니면 정말 우울증이 오든 이런 것에서 벗어나신다면은 다이어트 이건 더 이상 숙제가 아닙니다. 완치 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기 가지시고 여러분처럼 또 여러분만 의심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방원 카페, CCA 주스 파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다들 올려주시도록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3만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다 그거를 올려주셔서 그 후기들을 보시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당뇨 환자, 뭐 수십 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 두통, 비염, 아토피, 3개월, 뭐 짧게는 3개월, 짧게는 2주 약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직접 좀 찾아서 보시고 이제는 정보를 여러분이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드려도 책을 써도 다시 누군가는 또 공격할 거거든요. 다시 불안 마케팅을 펼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시작만 꼭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길 계속 같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위주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고향이 이제 목포라는 거는 많이 아실 텐데, 목포 하면 지금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박나래님이죠. 박나래님. 네, 목포의 딸 해가지고 홍보대사도 하시고, 우리 박나래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웃음도 주시고, 책에는 그런데 제가 우리 신혜란님 하고 비교를 좀 했어요. 바로 냉장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했는데, 우리 인류를 특히 여성분들을 해방시키면서 역사를 바꿨다는 대표적인 3대 물건이 있죠. 그 중에 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면서 여자가 편해야 남자도 행복하거든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녀 사이든 부부 사이든 가장이든 뭐든. 그래서 세탁기를 들죠. 그리고 이제 콘돔, 피임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출산으로부터 많이 자유롭게 해주고, 세탁기만 해도 정말 빨래가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설거지, 식세기까지도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냉장고로 인해서 불필요한 음식 소비가 늘어났다. 지금도 냉장고 없이 지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어디 아파트 가면 빌트인이라 그래서 기본으로 돼 있어요. 기본으로 양문형 냉장고 큰 자리 하나 있고, 옆에 김치 냉장고 있고, 또 미니 냉장고 있고, 기본 3대는 갖고 쓰게끔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전회사의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봐요. 둘이 사는데 굳이 냉장고가 3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 프로그램에서 뭐 냉장고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그게 다 PPL이거든요, 실은요. 그 냉장고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재워두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보내줘서, 아니면 지인이 줘서 언제부턴가 쌓여있는 냉동실이 정말 10년도 더 된 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돈 주고 냉장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또 그런 그 정리해 주는 거, 수납해 주는 거, 냉장고 정리해 주는 그런 게 또 유행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만하구나를 느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법정스님, 무소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게 불필요하게 차 있다면 현재의 내 삶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선 박나래님은 집에서 나랫바도 운영하시고 인간관계가 다양하니까 직접 요리도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혼자 남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동물과의 차이점이고, 거기서 오는 뇌의 발달이 인간을 최종 포식자로 만들어준 건데, 이 외로움과 고독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술, 담배가 전 세계화되고, 그리고 음식이 발달하고, 불을 사용하면서 더 요리가 발달하고, 여기에 이제
현대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제, 폭탄이 투하되면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가공식품으로 편하게 이거를 즐기면 안 된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냉동 피자 돌려서 먹고 술 같이 먹고 가공식품에 계속 길들여질수록 이 식욕 조절 중추가 교란돼 가지고 웬만한 이 쾌락이나 이런 자극에는 허함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우울로 가니까 병원 가도 뭐 답이 안 나오고 결국엔 신경정신과 가서 약 먹었더니 부작용 때문에 더 해서 못 먹겠고 결국엔 그런 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서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냉장고부터 전 비워봐라. 그게 삶을 하나씩 비우는 거다. 냉장고를 비우면 그 다음은 옷으로 갑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지금은 스트레스를 옷을 구매하면서부터 많이 풀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쇼핑몰을 열었는데 왜 우리가 거기 열광해가지고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싸니까 쌀 때 사자. 블랙 프라이데이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당장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린이용 뭐 싸디 싼 거 왕구류 사다고 쌌는데 중금속 함량이 수십 배 기준치 초과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뉴스에서 바쁘게 해도 그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 걸 사게 만든다. 특히 음식은 냉장고가 있음으로써 계속 거기에 쌓아둔다. 내 인생도 계속 뭔가 적재되는 겁니다. 그만큼 몸에도 적재되고. 그래서 돈이 안 들면서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냉장고를 일단 불필요하게 사지 마라. 그리고 냉장고를 최소화시켜라. 안 쓰면 가장 좋다. 그때그때 사 먹어라. 제철 음식 먹어라. 가장 신선한 거예요. 냉장 보관, 냉동 보관이 신선한 게 아닙니다. 최소화해봐라. 거기서부터 몸과 마음이 정화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그래서 냉장고를 비워라. 이 얘기는 즉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워라 라는 걸로 철학적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그냥 실천해 보세요. 아, 냉장고 나 이제 안 채워야지. 냉동실 안 채워야지. 냉동식품들로 꽉꽉 안 채워야지. 그러면 당연스럽게 몸도 좋아집니다. 저는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운동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인 중 하나인데 그나마 운동을 하실 거면 맨발 걷기 해라. 이미 맨발 걷기의 이로움은 과학적으로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잘 안 알려줄 뿐이에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전혀 안 돼요. 제약회사, 식품회사, 병원 모든 기존의 기업들에게 하다못해 신발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맨발 걷기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몸에 자극을 주고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 이미 지겹도록 듣잖아요.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 때문에 아픈 거다. 배출을 시켜주는 이 자연의 원리가 바로 맨발 걷기다. 돈이 안 들잖아요. 걷기를 8,000보, 10,000보 유산소 운동을 꼭 해서 칼로리를 얼마 태워야 된다 이런 관점을 하지 마시고 시간에도 제한을 두지 마세요. 30분, 뭐 2시간, 3시간 나는 왕복을 했으니까 어디 정상을 정복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꼭 목표를 소원 성취해야 되고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결과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수치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 해봤는데 아파. 그럼 5분만 하고 안 하셔야죠. 처음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하니까 발이 뚱뚱 붓고 물집 생기고 그리고 병원 가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하죠. 족저근막염 아무리 뭘 해도 안 나으신 분들이 맨발 걷기 해가지고 나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형화돼서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조금씩 해봐라. 운동장에서부터 해보고 흙길도 밟아보고 이것조차도 힘들면 황토 그냥 사다가 저는 밟으시라고 암 환자들한테 한다니까요. 아니 나갈 힘이 없는데 맨발 걸어야 돼. 이 강박에 가져가지고 나가신 필요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막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나는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로또를 맞아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단 하루를 살아라도 나는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이다. 통증이 그러면 조절이 됩니다. 어떠한 모르핀보나 진통제보다 그게 가장 강력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백사장을 걷든 아니면 황토를 사서 거기서 내가 발을 이렇게 하든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몸은 바뀐다는 거.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종교가 계속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믿음과 신념을 주거든요. 저는 말씀드려요. 종교는 하나의 문화다. 문화 현상이다. 인류가 만들어 온 수천 년간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명맥이 유지되어 온 이유는 믿음과 신념을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저도 신의 존재는 믿어요. 제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전 동시에 외계인도 믿죠.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딱 좌우 흑백 논리 해가지고. 대신에 제가 타협을 안 두는 건 가공식품부터 끊어봐라는 거예요. 맨발 걷기도 있어서 신발이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정말 짧은 근시안적인 100년도 안 된 의학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로 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들 잘못도 아니죠. 왜? 그들도 누군가 준 정보들을 계속 그냥 배웠을 뿐이니까. 저도 약대를 배울 때는요, 한약이 정말 좋구나, 아니면은 한약보다 더 뛰어난 약물도 있구나, 이런 거에 심취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더 많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구나. 100년도 안 돼 사는데 맨발 걷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불안해하시고. 단, 제가 책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파상풍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그걸 맞아야 될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죠. 저는 그럴 바에야 맨발 걷기도 하지 마시고 파상풍 백신도 맞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 선택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래, 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할래. 결국엔 여러분의 몸이에요.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이 왔을 때 그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근데 안 맞을 거를 갖다가 몸에 좋은 맨발 걷기 하려고 일부러 맞았다가 몸이 나빠지신 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걸 안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통계에 잡히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래서 믿음과 신념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금 해보고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찔렸는데 파상풍 오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떨어가지고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누군가가 계속 헬스 산업, 의류 산업, 운동 관련된 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운동하라고 하는 게 지금은 90%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먹는 것만 좋은 거 먹으면요, 살만 안 찌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꿈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거? 안 아프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죽은다니까요. 암 치매 안 와요. 그래서 운동 역시 강박에서 벗어나고 가장 좋은 운동은 맨발 걷기다. 근데 이마저도 힘들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돈 안 드는 방법이죠. 이거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나 맨발 걷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저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위대하다고 느끼고, 저희 아내를 가장 말 잘 듣는 이유가 육아를 직접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못하겠어요. 누가 36개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래서 36개월만 해야지 했는데 최소 48개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매일 데리고 제가 자는데 아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이혼 사유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혼 사유가 됐고 그게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 이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존중해요.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육아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매일 하고 싶냐?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훈련을 하게 해주는 게 채소과일식이에요. 그래서 매일 먹는 거를 내가 중독돼가지고, 즉 중독된 거는 뭐예요? 약물과 똑같다. 술, 담배, 알코올 중독이든 니코틴 중독이든 화학적인 거에 약물된 거를 내가 그거를 조절을 못하면 중독인 건데, 그거를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삶이 지금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예방원 상담하고 한약 조제하고 저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뺀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숨쉬기 운동으로 전환했어요. 그만큼 숨만 잘 쉬어도 몸은 좋아져요. 면벽 9년이라는 말이 사자성어가 실제 있어요. 소림사에서 그 내공 수련을 하는 방법인데요. 벽만 바라보고 9년을 수련을 하는 거예요. 9년 동안 가부좌 틀고. 그러면 그분들이 채소와 음식 드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뭐 아프냐?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게 호흡에 의해서 림프 시스템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대신에 지금 현대인들은 들숨 날숨에 있어서 깊이가 달라져서 다 가슴 호흡만 해요. 이렇게 헐떡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막 심하게 하고 나면 산소가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가 숨이 가빠지는데 그게 절대 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복식호흡 하는 데만 집중을 해줘도 좋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재우러 들어갈 때, 실은 제가 7시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녁 7시에 들어가면 밥도 안 먹으면 또 배도 고프죠. 근데 아들은 제 손을 꼭 하나 손가락을 잡고 자요. 그러면 아들이 되려 이제 바로 안 잘 때는 저도 순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짜증이 날랑말랑하구나. 그럼 애한테 그걸 짜증을 안 내야지 하면 호흡에 집중해요. 눈 감고 자는 척해야 얘가 빨리 잘 거 아니야. 또 코로 마시고 배를 힘껏 냅니다. 마시고 그리고 내쉬고. 근데 효과가 코로 하는 것보다는 애가 제 이 호흡 소리에 맞춰서 잠을 빨리 자게 하는 게, 입으로 내쉬면 아빠가 자는 줄 안단 말이에요. 뭐 내쉴 때 저는 현재 어디까지 됐냐면 배를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마실 때 배가 들어오고 내쉴 때 배가 다시 들어가는데, 저는 호흡을 내쉴 때도 배에 힘을 준다고. 이게 단전 호흡이에요. 단전에 힘을 주는 거고 코를 기르는 거죠. 이거 헬스장 가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5분 10분만 해도 그걸로 인해서 저는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덩달아 아이한테 짜증 안 내서 저는 좋고, 애는 애대로 제 호흡 소리 들으면서 잠 최대한 빨리 자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대 과학에서도 많이 다 나왔어요. 명상, 요가, 필라테스, 호흡법. 도대체 티베트의 그 달라이라마부터 해서 수소승들이 하는 그 명상 호흡법이 도저히 안 밝혀졌거든요. 근데 드디어 현대과학이 뇌파를 측정하고 감마파, 베타파 이런 거 엄청나게 연구를 했더니 이 호흡과 명상만으로도 뇌파가 달라지고 몸이 신진대사가 음이온, 양이온,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다 수치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2~3시간 죽어라 운동한 효과를 단 10분의 호흡으로 인해서, 즉 이게 명상이겠죠. 호흡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강조를 안 한다. 그리고 뭐 요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알려주는 거고, 저는 그런 데 돈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지. 근데 제일 좋은 건 트인돼서 헬스장에서 서로 막 뭐 하면서 이산화탄소 내뱉고 있는데, 저는 제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다들 뭐 채소 과일에 세균은 어쩌고 저쩌고 기생충 어쩌고 하면서 남들 그 손 다 땀 절은 그런 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흔연치 않게 하고,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 틀어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겨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단순히 뭐 꼭 자연으로 가서 안 해도 된다. 하루에 아침 저녁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도 눈 떴구나, 살아있구나, 어디 아픈 데 없이 안 죽었구나. 자다가 죽으면 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위 사람도 슬프지만 본인도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한 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건 자연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교통사는 자연사예요. 제가 목포 서울을 점점점 오고 가기 싫은 게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제가 대중교통을 쓰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제가 이날 일진이 사나워서 죽을 운명이어서 아니에요. 다 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도 잘못된 건강정보에 세뇌당해서, 저는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지.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일어날 때 5분, 잠들기 전에 5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호흡에 집중해봐라. 오늘 하루 일과를 뭐 떠올리셔도 되겠으나 그러면 괜히 열받는 거 떠올리거든요. 그냥 하루 잘 끝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고 인생이다. 그러면서 호흡에 집중해보는 훈련하면요, 머리가 비워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두통 심하신 분들, 특히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상담받고 뭐 약물 치료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호흡을 이용해서 몸을 치유하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 안 들이는 방법 또 4번째,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부터 먹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수면에 방해를 주니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 커피 옹호를 하는 측에서 저를 공격을 많이 하죠. 뭐 곰팡이 독소, 뭐 아니면은 단백질 변성, 발암물질, 그러면 고기도 다 먹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물성 식품도 먹지 말라고.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관점이 전체를 안 보고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커피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수면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방해되는 가장 첫 번째가 커피예요. 커피. 술은 먹고 잠이라도 자. 그래서 불면 환자들이 술을 먹으면 악순환이 오죠. 근데 커피는 먹은 족족 잠을 못 잔다. 근데 저는 이 잠에서도 좀 벗어나라. 제가 제 일상생활을 말씀을 뭐 일반한 쪽으로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통찰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전에는 막 12형제, 14형제 낳았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쭈루루 10형제 낳으신 분들이 TV에 나오잖아요. 5형제 키운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10년간은요 단 2시간도 제대로 못 자요. 제가 애를 직접 신생아 때부터 4년간 데리고 자보니까 알겠다니까요. 단 한 명도 이런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 공감하죠. 군대를 자의반 타의반 강압적으로 가가지고 매일 혼자서 생활하다가 한 방에, 지금은 뭐 좋아져서 뭐 4인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15명, 30명 이렇게 한 뭐 생활관 내부만 해서 잤다고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다 골아 떨어져요. 누가 코를 걸든 뭐 불침번 깨우든.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조금만 뽀스락거려도, 조금만 뭐만 해도, 아니 불빛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불 화날 때만 해도 다 잘 자요. 밤에 못 자면 낮에 자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2시간 자야 된다, 아니면 4시간 자야 된다, 꼭 8시간 자야 된다, 이것도 그냥 가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수면은 본인이 필요한 때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 진작에 죽었게요. 근데 2교대, 3교대를 지금만 하지 않았어요. 5,000년 전에도 밤에 누군가는 지켜야 됐다고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유전자만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제가 잠을 강조는 드리지만 또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이 마케팅 논리가 먹히고 있다고요. 잠을 잘 자야 안 아픈데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이유는 야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한 뭔가의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을 또 드세요. 이 마케팅 때문에 잠이 강조가 된 거지. 저는 여기서 벗어나라고 잠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잠은 2시간, 3시간만 자도 회복이 돼요.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들, 인류들 다 멸종했어요. 애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데 애가 10년을 계속 울 거 아니에요. 젖달라고. 그 집안에 있는 가장이든 누구든 다 안 깨겠어요? 애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는데? 우리 한국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현재 살아남은다고요. 6.25 세대,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서 먹고 살만해져서 지금 한두 명으로 자녀로 압축이 돼서 지금 다들 암막 커튼 있고 블루라이트 있는 핸드폰 쓰고 이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지. 잠은 분명히 필요한데 잠을 못 잤다고 거기로 핑계를 또 대지 마라. 또 뭔가를 잠을 잘 자기 위한 걸 또 먹지 마라.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그때 채소 과일을 드세요. 차라리 주스를 만들어서 그걸 드세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돈 안 들이는 방법 중에 잠을 든 거는 하루 8시간 최소 자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먹고 잤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뭘 먹었는지가. 진짜 난 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채소 과일 드셔라. 다른 거 드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불면증 개선 그냥 됩니다. 채소 과일식 실천하시면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두통, 불면인데요. 이 두 가지는 양약에서 못 고치는 아주 악질적인 고질적인 애들이에요. 전국에 유명한 데 다 쫓아다니는 환자들이 두통하고 불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방원 와서 한약 처방 더 이상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은 채소 과일식만 하셔도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잠에 대한 강박관념부터 내려놔야 불면이 좋아지지, 자야 돼 해놓고 그 전에 뭔가를 이미 먹어버렸다면 그건 말짱 꽝이다. 그래서 포커스를 여러분은 어디다 두게 할 거냐는 여기에서 정보를 줘놓고 마케팅이 그 이면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시면 됩니다.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완치비만 할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뭐 가지수는 더 많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게 쭉 맥락으로 보시면요. 결국에는 마음가짐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소개팅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웨딩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돌잔치 때 오랜만에 다 친인척 모여서 이 산후 비만을 빨리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약의 힘을 빌리지 마시고 채소 과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집착하니까. 체중계도 제가 자꾸 치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일 1kg, 2kg, 500g 뭐 빠졌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내 컨디션을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붓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저녁에 내가 하루 또를 보냈는데 종아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아니면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쌓이면요, 주위에서 먼저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아니면 왜 피부 좋아졌어? 얼굴 좋아 보인다. 단순 채식만 하신 분들이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게, 어머님은 제 얼굴이 푸동푸동하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거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니까. 볼 이렇게 쏙 들어가면 싫어하시죠. 제 영상 보시면서 너무 살 빠져 보인다고. 근데 그럴 때 제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말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컨디션을 따를 거냐 이렇게 되는데, 상담 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엄마가요, 저희 아빠가요. 40이 넘었는데도 누구 인생을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부모, 형제들, 가족들 간의 이 잔소리가 가장 심각합니다만, 지금은 SNS 상에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더 다이어트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했으니까 좋다더라, 저거 하니까 효과 봤다더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요요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소비 경쟁, 소비 중독, 그리고 결과에 집착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80kg다. 그럼 60kg 목표 세우셔야죠. 근데 단 1년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고. 근데 보통 여성들이 보통 저한테 이제 한참 제가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 보면 보통 75kg에서 80kg 분들이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한 달 안에 10kg, 15kg 빠집니다. 실제로 빠지긴 해요. 근데 약 먹고 나서가 문제죠. 3개월 후에 다시 쪄버리잖아요. 10kg 도로 쪄요. 6개월 후에 다시 쪄버린다고요. 그러면 몸이 그걸 반복을 10년을 해버리면요, 인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달에 1kg 잡으면 10kg는 무조건 1년 안에 빠지면 요요 안 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인생 자체가 너무 쫓겨. 돈에 쫓기고, 인간관계에 쫓기고. 근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다 남들 하듯이 다 해야 됩니까? 스포츠카 타고 싶어? 그럼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근데 이미 목표가 잘못됐어요. 내 욕심이 너무 많은 욕망에 의한 목표를 세워버렸으니 괴롭죠. 근데 내가 80kg 목표를 세웠으면 5kg를 뺐어. 그러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칭찬해 줘야죠. 그래도 내가 뭔가 약물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음식 조절을 했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5kg 빼야지. 그런 5kg는 절대 살이 다시 안 쪄요. 그럼 3년에 걸쳐서 15kg 빼면 되잖아요. 그럼 80kg가 65kg가 되고 65kg는 50kg가 된다니까요. 3년이면. 그래서 천일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천일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해주는 또 신이 있고 같이 해주는 무리가 있고 공감대가 있고 엄청난 그 힘이 발휘되거든요. 단체가 또 모이면. 그래서 마지막은 그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가지셔라.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내몰지 마라. 자꾸 내 스스로부터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주위 인간관계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결핍을 자꾸 MBTI로 돌리고 내 성격 이러니까, 아니면 내 가정환경 이러니까, 무슨 상담만 받으면 다 부모 사랑이 이래서 내 가정환경 이래서 원인을 다 거기서 갖다 좋거든요, 합리화하기. 근데 20살 넘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누군가 의도된 대로 여러분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5가지, 냉장고 비워라, 그리고 운동 강박하지 마라, 맨발 걷기만 해봐라, 잠에서도 벗어나라, 호흡에 있어서 정말 호흡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최종 목표는 뭐다? 여러분이
진짜 오늘 열받는 일이 다 있더라도 그거를 짜증을 안 내고 그걸 음식으로 안 풀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아. 저는 그거를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자꾸 알아차리셔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만 하면 다이어트 완치 비만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삶도 행복해지실 거고요. 이 내용들을 책에 최대한 저는 담고자 노력은 했으나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철 건강에서 강연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 건강에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들을 그런 걸 보세요. 자꾸 먹방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몸을 비워내고 마음, 정신을 순화시켜야 됩니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당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다 우울하게 살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살란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일단 깔고 그 다음에서 먹는 것부터 바꿔보는 그 관점의 변화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하시다가 간헐적 단식 유행하니까 또 안 하시다가 요새 또 간헐적 단식을 공격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나온 이 흐름을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미 진실은 밝혀졌고 이 진실을 얼마나 감추려고 드느냐의 싸움인데 저 같은 목소리는 뭐 1%도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또 듣는 질문이 애들은 어떡할 거냐 성장기 애들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린이를 위한 채소과일식 동화책도 냈던 이유가 쉽게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삼시세끼를 먹게끔 그렇게 잘 크게끔 우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먹은 지는 얼마 안 됐다. 너무나 많은 걸 먹음으로 해서 아프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더욱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아프리카 애들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 애들이 하루 한 끼도 먹기가 힘들어요. 정말 눈물 날 만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난 지역들,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은 종교랑 상관없이 피해자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근데 잘 먹던 아이들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이. 오랫동안 갇혀진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대신에 근데 아침을 나는 우리 아이를 아니면 내 남편을 아니면 나는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현재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하신 분들은 그 아침 시작을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다 해서 계속 가공식품 사 먹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CCA 주스 레시피를 드린 거고요. 사과, 당근, 양배추를 한 번에 드셔봐라. 그럼 포만감도 들고 그리고 모든 영양소는 간다. 그랬더니 또다시 뭐 갈아 먹으면 영양소 파괴돼, 착즙으로 먹으면 간하고 콩팥을 공격해, 이런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로 또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암 환자들이 결국에는 찾는 게 녹즙, 채소과일, 원액 이런 것들로 살아나거든요. 단순해요. 인간이 원래 먹어야 될 것들은 채소과일인데 우리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생겼을 뿐이다. 하루 시작을 CCA 주스 엄청나게 팝니다. 지금 홈쇼핑에서도 뒤에 CCA 주스 팔고요. 제가 뭐 돈 벌려고 했으면 진작 CCA 주스 팔았겠죠.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거 전 뿌듯해요. 왜? 홈쇼핑에서 CCA 주스 팔 정도라는 건 많은 분들이 드신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 이효리님부터 해서 얼마 전에 뭐 나 혼자 산다의 이장훈님도 드시고 윤은혜님도 드시고 연예인들 사이에서 CCA 주스, 까주스 그리고 홈쇼핑에서 통해서 CCA 주스. 다만 이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저한테. 아침에 채소과일 먹기 힘들어서 까주스 파는 거 사 먹는데 그건 괜찮나요? 아침에 뭐 가공식품 우유에 시리얼 먹은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근데 유통을 시키려면 살균은 멸균 처리는 한번 한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업체들도 현재 죽은 음식들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무첨가가 핵심이다. 하루 시작은 살아있는. 즉,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제철 건강 촬영을 오면 레몬수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일도 먹고. 근데 못 먹은 날은 제가 피곤한 거죠. 빨리 촬영하고 가야 될 때는. 그래서 이 레몬수 한 잔만 먹어도 지금 제가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무삭제본이 올라오면 재미가 있어요. 편집 안 하고.
이 얘기도 제가 편집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운이 되고 뭔가 당이 떨어질 때 설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당 캔디를 먹는 게 아니고 초콜릿을 먹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이런 걸 먹어라. 제가 뭐 레몬즙 팔진 않습니다. 근데 순간 원기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 또 질문 들어올 거예요. CCA 주스에 이어서 레몬 착즙 해가지고 파는데 그건 사먹어도 되나요? 사서 드세요. 레몬 유기농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거의 수입산이죠. 근데 이 소비자의 니즈가 이렇게 발동을 하니까 기업들은 돈은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면 비싸게 돈을 주고라도 사람들이 유기농 레몬 착즙 NFC를 해서 최소한의 영양소 파괴된 거를 요구하구나, 그게 사구나, 돈이 되구나 하니까 나와요.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귀찮죠. 귀찮아요. 레몬 썰어서 레몬 담가 먹는 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저 10분 이해합니다. 스퀴즈 해가지고 짜서 먹는 거 힘들다? 그러면 한 봉씩 커피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커피 한 잔에 4, 5천 주고 먹는 것보단 나아요. 콜라겐, 무슨 맥주 요소, 계속 유행하는 글루타치온 이런 애들 짜서 먹는 것보단 그런 스페인산 유기농 레몬즙 한 포 짜가지고 물에 타서 드세요. 탄산수에는 좀 드시지 마세요. 탄산수도 자꾸 물어보시는데 탄산수는 말 그대로 탄산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시작을 좀 해라. 아예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신에 공복에 커피를 먹으면서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 제일 이거 많아요. 비타민C 메가도스 강조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것 좀 보고 싶다고. 근데 토론을 왜 합니까, 제가? 그죠? 각자 주장은 할 수 있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 몫인데 비타민C는 이렇게 드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메가도스라는 거는 뭐 일정 그람수 이상을 쓰는 건데 보통 요새 고용량 하면 뭐 1000mg 이렇게 되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게요. 건강기능식품 다루는 정보 채널에서 아예 이렇게 알려줘요. 메가도스 절대 하면 안 되는 비타민C 뭐 제품들 해가지고 왜 그런 거 하고 보면 딱 쉽게 요새 쇼츠가 릴스가 이런 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잖아. 1000mg인데 비타민C는 600이고 400은 그러니까 6대4, 7대3 나머지는 절반에 가까운 거는 부영제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화학첨가제.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간하고 콩팥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거를 석유에서부터 추출한 것지도 모르고 드신 분도 많고 모든 화학 제품들은요 석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이게 자동차에만 석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옷, 뭐 섬유, 심지어 여러분도 저도 많이 발랐던 바세린. 요새 또 한참 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는 뭐 폐화지고 뭐 조회수 억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따다가 쓰는 바세린. 피부과 의사들도 너무나 강조하는데 바세린도요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현대 과학을 신봉하는 맹신하는 사람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의학기술 발달 덕분 아니야? 과학 때문 아니야? 당연히 석유에서 나왔든 뭐에서 나왔든 안전하지. 이렇게 갖고 관점을 가진 거랑 다시 수백 년간, 100년간 왜 이렇게 아프지? 추적해 봤더니 아, 불필요하게 쓰니까 아프구나. 불필요하게. 그럼 비타민C 메가도스도 이게 효과가 이미 확인이 됐다면 전 세계 항암센터들이 암 환자들한테 쓰고도 남죠. 안 써요, 여러분. 절대로. 왜? 부작용이 너무나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 먹고 분명히 좋아진 몇몇이 있겠죠.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나머지도 일반화시켜서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어서 내 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타민C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한테 레몬수 계속 드시라고 하지만 저도 매일 안 먹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필요하거든요. 제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근데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고 할 때는 먹으면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영양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분명히 화학적 작용 때문에 효과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장기간 쌓이면 되려 부작용이 생겨서 암 환자들한테
임상실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임상실험 들어가서 불티나게 팔릴 것 같으면 제약회사가 바보입니까? 그 확실한 걸 안 팔고 있게 안 되니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일반식품으로 여러분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충분히 양질의 천연의 자연의 비타민C를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맘만 먹으면 홈쇼핑에서 레몬 착지백을 팔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 돈을 쓰셔라. 선택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이번 완치비만 강연편에 우리 박나래님 언급을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절대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든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재밌어요. 근데 팜유 라인 해가지고 저도 이게 1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정도 되면 팜유 회사에서 식용유 회사에서 PPL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고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팜유는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트랜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제품을 제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수많은 노벨상을 받은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저는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음식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손을 꼽는데 손에 꼽죠. 아이스크림, 뭐 라면, 트랜스 지방, 믹스 커피. 근데 우리나라가 다 잘 만드는 거거든. 세계 최초로 믹스 커피까지 만들었으니까. 프리마 다 팜유가 들어가요. 이게 뭐 코코넛에서 추출한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요. 그 가공되면서 어마어마한 발암물질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딱 하나예요. 싸디 싸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맛을 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대대적으로 계속 전현무님, 박나래님, 이장훈님이 팜유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심지어 동남아 여행 가서 팜유 사오고 음식할 때 맨 식용유 쓰고 그래 놓고 다시 바프 찍는다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은 좋죠. 근데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요. 요요를 몇 번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전현무님과 박나래님, 이장훈님이. 결국엔 못 버텨요. 건강검진 받는 것도 막 보여주죠. 뭐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하면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면 내시경 그 수면 마취제가 얼마나 우리 뇌를 순간 신경을 껐다 키는 작용을 하면 저렇게 헛소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웃고 말죠. 대장 내시경 받다가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사망자들이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죠. 검색만 해도 그냥 나와요. 대장 수면 내시경 받다가 못 견하고 사망, 병원하고 과실측. 그거 다투면 뭐하냐고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모조 치즈, 가짜 치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짜 치즈에 팜유가 들어가고 믹스 커피에도 팜유가 들어가서 식용유를 먹는 거와 같다. 올리브 오일이 이게 차별화를 주면서 좋은 오일을 사 먹게끔 만들었지만 올리브 오일 역시 불포화 지방산이 아무리 좋아봤자 과잉이 되면 좋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가공된 거는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정 올리브 오일 드시고 좋은 오일 따로 드실 거면 들기름을 드세요 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더 좋은 들기름이 있으니까. 제일 근데 유통기간이 짧거든요. 그만큼 산패가 빨리 된다라는 거는 신선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 몸에 덜 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올리브 오일은 유통 과정을 엄청 오래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무슨 우리는 저압착으로 한다, 무슨 가공을 할 때 최소화 시킨다. 그래서 팜유에 여러분이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20, 30대들, 10대들. 그래서 유제품은 일단은 가공이 들어간 순간에 모든 게 몸에 안 좋다. 특히 이유 없이 우리 여성들 정말 나는 진짜 몸에 나쁜 거 안 먹었는데 술, 담배도 안 했는데 튀긴 것도 안 먹었는데 이러신 분들이 요거트를 엄청나게 챙겨 먹었어요. 다이어트 할 때 그릭 요거트다, 유청 분리한 거다. 유청 분리했다고 그게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유청 분리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유제품. 몸이 현재 내가 안 좋다면 유제품부터 끊고 더 이상 유제품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마요네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주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미 나와 있지만 못 이겨요. 절대로 식품회사, 제약회사, 이 기업 마케팅들은 이미 진실은 나와 있고 내가 현재
진짜 아픈 원인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가장 먼저 찾으라는 게 뭐예요? 커피, 유제품, 그 다음 고기, 동물성 식품. 요 세 가지만 끊어봐도 우리 몸은 회복한다. 먹을 거 많아요. 먹을 거 많습니다. 이번 강연의 영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공격받고 하는 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제가 첫 강연 시작 때 스모 선수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모는 한 600년 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의 아주 오래된 역사인 거죠. 12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이 1200년 동안 채식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완치비만 표지고 안에 책이고 스모 사진을 계속 상징적으로 넣었던 게 일본이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모든 가공식품, 뭐 스팸 아니면 화학적인 거 그리고 왜 인간을 마루타 실험을 가장 독일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세균을 연구했기 때문에 백신도 개발이 제일 빨리 됐었던 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첨가제 인공 감미료는 일본이 선두주자였어요. 이걸 보급화한 게 미국이었고 미국이 전 세계로 뿌리고 다이어트 요법도 다시 미국이 만들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때도 일본 국민 자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제로 안 했고요. 근데 왜 제가 스모를 다시 말씀드렸냐면 600년대에는 스모 선수들이 체격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겪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1868년에 일본은 아직도 천황이 있잖아요. 아주 종교가 복잡해요. 일본도 다종교입니다. 신이 정말 많아요. 그 위에 있는 게 천황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지금도 천황이 실제로 아주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1868년 드디어 서양 문물 미국을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하자, 열자,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하고 시작했을 때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저는 다른 말로요. 소고기 유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200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즉 불교가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살생을 금했어요.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걸 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 닭, 돼지 먹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제물로서만 썼지. 그게 무려 1200년이나 지배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천황이 이 서양인들 보니까 키가 다 커 막. 근데 이 서양인들이 왜 이렇게 커 봤더니 고기 먹어서 큰 거 아니야? 실제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소고기를 먹게 하라. 이걸 국가 정책으로 바꿨어요. 이때부터 소, 돼지, 닭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00년도 안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먹고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0년 동안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비만이 생기고 가공육이 생기고 요리 방법이 복잡해지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면서 암 환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검진 안 해서 암 환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록이 얼마나 세세한데요. 그래서 고기는 우리 인류가 진작 멸망했어야죠. 일본만 해도 멸종했어야죠. 그때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긴 했어요. 일본처럼 아예 국가 정책으로 못 먹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키가 작았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비과학적인 추리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단백질을 연결시키시면 안 된다. 채소, 과일만으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균형이 갖춰져 있는 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 비율이 탄수화물이 8, 단백질 1, 지방 1 혹은 탄수화물 7, 지방 2, 단백질 1 즉 7대 3의 법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백질만 부각을 엄청 시키잖아요. 그래야 고기 팔리고 단백질 파우더 팔리고 산양류 팔리고 유제품 팔리고 거기에 칼슘까지 더해서 치즈 팔고 진짜 치즈는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양질의 단백질은 정말 하루에 최소량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좋은 걸 먹어도 다 흡수가 안 되는데 가짜 단백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있다. 완치 비만이라는 한 주제를 놓고 제가 조금은 쉽게 설명을 최대한 드렸고 책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 세부 자료들이 첨부가 되죠. 네 얘기 아니야? 자꾸 그런 말 하시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재미는 없거든요, 실은요. 인용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건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어서 아픈 거다. 누군가가 준 정보에 의해서
제발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식 먹기 어려우면 갈아서든 착즙해서든 한번 드셔봐라. 더도 말고 딱 2주만. 그리고 나는 요리하는 즐거움이 필요해. 그러면 제철 음식 나와 있는 걸로 제철 건강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요리 방법들을 따라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요리하는 즐거움도 있고, 지금은 TV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포장해서 먹방까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화학적인 것만 써요. 그러니 안 마실 수가 있나요? 그거 성공해갖고 다시 편의점에서 팔고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아프기 위해서는 나에게 대한 정성과 시간을 쏟는 건 필요한데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 요리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간단히 갈아서 착즙해서 드시고, 이것마저도 힘드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CCA 주스, 명시자로서 창시자로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첨가 주스로 된 게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을 올린다, 인슐린 저항성 갖고 온다. 당뇨를 완치시킬 수 있는 건요, 과일밖에 없습니다. 천연에서 온 당밖에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인슐린을 개발했지만 왜 1형 당뇨, 2형 당뇨 완치가 안 돼서 결국엔 다 합병증으로 죽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췌장암이 왜 갈수록 늘어나냐? 동물성 식품 소화하려면 담즙이 계속 분비가 더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고기도 아니고 죽은 가공육이란 말이에요. 전쟁통에 먹던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계속 푸시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바쁘게 살아야 돼, 미라클 모닝 해야 돼, 아니면 다이어트 해야 돼, 날씬해야 돼, 그런 거 싫어해서 또 먹는 걸 막 먹게 만들어버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그 먹는 게 쥐약인지 모르고 계속 먹게 만든다는 거죠. 내 돈 주고 사 먹으면서. 그러면 또 아프니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챙겨 먹게 하고. 그래서 역사는 큰 틀에서 보면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끌려놓은 산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주체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운동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고 내 스스로 했을 때 그게 진짜 운동인데, 지금은 운동까지도 다 강박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해야만 된다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숨만 잘 쉬셔도 몸은 회복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만 먹으면. 이번 강연 영상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좀 드리기 위해서 완치비만 책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제철 건강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이후에도 나오는 영상들이 이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 개가 혼란이 될 때, 흔들릴 때마다 오셔가지고 보시고 제 영상들 많이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고 많은 공유와 전파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